두려움에 갇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래전 누군가 왕의 명령으로 성 안에 복잡한 벽으로 된 좁은 길을 만들었다.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러나 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를 아는 사람은 왕 자신 말고는 없었다. 그날 나는 걷고 있었다. 언덕 위에서 멀리 보이는 건물들과 하늘의 경계는 맞닿아 있었다. 발 앞의 도로가 그것을 가로지르도록 이끌었다. 무작정 걸었다. 언덕을 넘자 낡은 건물들이 눈에 띄었다. 철거를 앞두었는지 사람들이 안 보였다. 버려진 종이 조각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이라곤 없었다. 나 혼자다. 최근 여기서 누군가 칼에 찔려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나는 이런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 조용한 거리를 한참 동안 걷다가 어두운 골목길이 눈에 띄었다. 들어가지 말라는 푯말을 세워놨지만 호기심에 막무가내로 들어갔다. 이런 구경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런 흉한 곳을 뭐하러 구경하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곳에 독특한 매력을 느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모습이었다. 인상적이었다. 나는 계속 들어가다 골목길 깊은 곳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나가는 길을 찾기 위해 벽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때였다. 길 앞에서 섬찟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빈집 안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왠지 오싹했다. 담장 너머에서 수건이 펄럭였고 그것은 옥상 위 빨랫줄에 걸려 있었다. 계속 가다 보니 다른 집 대문이 보였다. 순간 집안에서 뭔가 느껴졌다. 누군가 흰 옷을 입고 서 있었다.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았는데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옷걸이에 걸린 낡은 옷이었다. 그리고 맨 위에는 긴 머리카락으로 된 가발이 걸려 있었다. 누군가 장난을 치려고 한 모양이었다. 쓸데없이 겁을 먹은 것이다. 그렇지만 확인하고 나서도 안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차오르고 있었다. 계속 길을 찾으려 걸었다. 나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 맥이 풀렸다. 그곳에 또 다른 갈라진 골목이 보였다. 그래서 벽으로 연결되지 않은 길을 택했다. 계속 헤매는데 구부러진 코너를 하나 더 돌았을 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신경을 거슬리는 소리가 공중에 맴돌고 있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조용히 잘 들어보았다. 단단한 무언가를 가는 소리였다. 사각사각하는 소음이 쉬지 않고 귀를 긁었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니 섬뜩해서 소름이 돋았다. 더 들어가자 길이 더 어두워졌다. 그것이 점점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분명 쇠조각, 칼이라야 낼 수 있는 소리였다. 그 소리 바로 앞까지 갔다.
거기에 부서진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여기는 사람이 없는 곳일 텐데 거실 주위에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도대체 누가 있는 거지? 그것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왠지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반사적으로 보았다. 어둠 속에 무언가 불빛에 반짝였다. 사람의 눈이었다. 순간 내 시선과 그 눈빛이 직선 위에서 충돌했다. 일순간 시선이 멈췄다. 얼른 눈을 돌리고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래서 발걸음을 빨리 했다. 그 섬뜩한 안광은 뭔가 달라 뇌리에 남았다.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런 곳은 흔히 노숙자들이나 불량한 애들이 있곤 하지만 한눈에도 그 사람은 학생이나 노숙자는 아니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불안해져 갔다. 길을 계속 따라가는데 맞은편에 막다른 골목이 나타났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되돌아가야 했다. 그곳에서는 아까 본 그 사람이 기다릴 것이 분명했다. 이곳은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았다. 불안감이 더 커져갔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막힌 벽과 마주치다니. 그래서 바로 앞집 옥상에서 옆골목으로 옮겨가기로 마음먹었다. 앞에 담장을 넘었다. 그리고 장독대 계단을 타고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갔다. 보이지 않게 몸을 낮게 숙였다. 혹시 따라오지 않겠지? 고개를 들어 잠깐 뒤돌아보자 다행히 쫓아오지는 않았다.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자 난 아무도 쫓아올 리가 없다고 나 자신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걱정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어차피 갈 것 빨리 가자 하고 생각했다. 옆집 옥상으로 건너가 머리를 내밀고 다른 골목길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뒤에서 들렸다. 그래서 몸을 숨기고 서둘렀다. 아무리 해도 빨리 내려갈 수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그 집 마당으로 내려왔다. 그 짧은 시간에 온몸이 땀에 젖었다. 그 남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소리 없이 내 뒤를 따라온 것이었다. 대문을 열면 소리가 날까봐 담장을 조용히 넘었다. 그리고 서둘러 움직였다. 뒤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저벅저벅하는 발소리였다.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들어보니 분명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 생각이 들자 두려움에 몸이 오싹했다. 굽어있는 골목길을 최대한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고요했다. 그때였다. 가까운 곳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다. 도망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뚜벅, 뚜벅 하는 소리가 내 가슴을 세게 두들기고 있었다. 더 힘껏 뛰었다. 다시 섬뜩한 침묵이 흘렀다. 길을 잃지만 않았어도, 마주치지만 않았어도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도망갈 수 있다고 되뇌었다. 소리가 또다시 들렸다.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막 달렸다. 그런데 나가는 길은 보이지 않고 골목은 끝이 없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뛰었다. 그런데 뒤에서 그 소리가 갑자기 미친 듯이 빨리 달려오고 있었다. 다급했다.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운 좋게도 빈집 대문이 열려 있어 안으로 들어가 얼른 담벼락 뒤로 숨었다. 현관문 앞에는 편지가 쌓여 있었다. 그 집 뒤 담장 너머로 또 다른 골목길이 있었다. 그러나 상대방도 내가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할 것이었다. 나는 돌멩이를 주워서 멀리 보이는 엉뚱한 집 대문에 던졌다. 잠깐 뒤에 그 집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혹시 보일까봐 담장 뒤에 바싹 붙었다.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났다. 누구지? 속으로 생각했다. 바로 대문 앞에서 누군가 황급히 뛰어 지나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그 사람이 여기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이제는 도망가는 것도 다 틀렸다. 나는 재빨리 건물에 들어가 소리나지 않게 현관문을 닫았다. 그리고 가까운 벽 뒤로 숨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안했다. 한참 뒤에 혹시 바깥에 누가 있나 소리를 들어보는데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살짝 일어나 보니 제대로 닫혔던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이상하게도 편지는 마구 흩어져 있었는데 위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소리 없이 조용히 나오려던 때였다. 순간 무슨 소리가 들려 손발이 오그라들었다. 돌아보자 뒤에 누군가 서 있었다.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검은색 두건을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은 앞에서 나에게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검지손가락을 들어서 자기 입에 가져다 대었다. 그러더니 내 앞에서 계속 두리번거렸다. 그 모습은 왠지 불안해 보였다. 그 사내는 사나운 모습으로 이리 오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는 듯이 계속 손짓을 했다. 눈을 크게 뜨고서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를 쫓는 소리가 뒤에서 계속 따라왔다. 나가는 문은 없고 앞에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운이 없었다. 일단 건물 속으로 숨기로 했다. 앞에 문은 닫혀서 열지 못하고 옆으로 가서 높은 탁자 뒤로 숨었다. 이곳은 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뿐이었다. 여긴 예배를 보는 교회로 보였다. 의자가 아주 긴 것이 놓여 있었다. 나를 쫓는 인간이 누군지 궁금했다.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며 하는 수 없이 그곳에 숨어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나가려다가 깜짝 놀라 넘어졌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다시 꼼짝없이 거기에 숨었다. 빨리 와. 밖에서 그런 말이 들렸다. 그들은 여러 사람이 온 것으로 보였다.
나는 숨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바닥에 버려진 종이가 보였다. 읽어보니 이곳이 오늘이 공사하는 날짜였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어서 누가 올 거라고 생각 못했다. 다행이었다. 그들은 여기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지금 도착한 사람은 거봐, 이건 된다니까 라고 말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조금 전 나를 쫓던 사람은 돌아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그들은 일할 시간이 아닌지 떠나려 했다. 내가 같이 가려고 불쑥 일어났다. 그들은 나를 보더니 까무러치게 놀랐다. 내가 사정을 얘기하고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하자 그들은 흔쾌히 알았다며 함께 그곳을 나왔다. 그중 한 명이 맨 뒤에 남더니 내 앞에서 검지손가락을 자기 입술에 대었다. 바로 그 사내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사내를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내려왔다. 내려오는 동안 또다시 두려움이 몸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잦아들지 않았다. 다 내려와서 조용히 몰래 빠져나오려는데 그들 중 몇 명이 내 팔을 꽉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들은 영화 속에서만 보던 갱스터였다. 건물 사이에 좁은 샛길 앞에 섰다. 무슨 일인지 눈앞이 캄캄했다. 아까 검지손가락으로 알려준 그 사내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자 서로 쳐다보며 꿈쩍도 하지 않더니 잠시 후 한 명씩 샛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 사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낸 후 나에게 밀면서 귀에다 가라고 말하고 손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나는 일단 뛰었다. 뒤에서는 거친 몸싸움을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몇 번의 비명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졌다. 잠시 후 경찰서가 눈앞에 나타났다.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지나쳤다. 다음 날 거기서 몇 명이 칼부림에 사망했다고 들었다. 그것은 조직의 수괴가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두목을 아직 잡지는 못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누구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조직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단 한 명이 있었다. 그 조직원이 잡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